네, 뭐 그런 파이팅 좀. 예, 예, 예. 이렇게 한번 파이팅 한번 하실래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잘 끝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아직까지는 밥 잘 먹어요 이렇게 하시지만 제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이 친구도 상하 측절 자리가 좀 좁고 심하진 않았는데 이제 또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악궁이 좀 좁아 보였기 때문에 확장하고 21개월 만에 저렇게 잘 끝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또 저희가 부업도 인지했기 때문에 F도 시키고 했지만 더 이상 근기능 장치를 낀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심해지진 않지만 제 마음속엔 계속 짐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좋은 기자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기 질문 저희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준비하실 때 제가 그 학술대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학술이사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준비한 자료 보시면 이번 학회는 제66회 정기총회 및 종합학술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슬로건과 기간이랑 그다음에 등록 인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된 것은 저희가 현장 등록 인원은 뺀 수치라 가지고 이번에 현장 등록 인원이 조금 추가되어서 한 474명 정도 더 추가되었다. 여기에서 추가해서 474명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스 참여 한번 돌아보셨겠지만 부스사들이 많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38개 부스가 저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끝나고 한 번 더 돌아보시면 풍성하게 준비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사항들은 아래 사항들 참조해 주시면 되고 홍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질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갑자기. 같아요. 네. 제가 2개 보내드린 것 네네,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는 그다음에 그 국제학회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 일본 연자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 네. 네, 맞습니다. 맞을까요? 네. 네. 질문이 네. 사전 질문이 소아치과학회 학술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강의하신 연자분의 맞습니다. 소개와 네. 해외 연자들이 여러분 초청되게 되었는데 초청된 배경에 대해서 네,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 기억이 처음으로 강의하시는 연자분들은 저희가 대부분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그 소아치과학회 연자분들을 제외하고는 외부 연자분들은 이제 처음 강의하시는 연자분들 위주로 많이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외국 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강 시간에 그 일본 연자분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연자분하고 그다음에 그 인도 연자분이 해외 연자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자분 관련해가지고 국제이사님이 지금 여기 참석 같이 하셔가지고 추가 설명 아마 해주실 것 같고 그 외에 그 치과의사 이외에 위생사분의 연자분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임상에서 그 환자들을 대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위생사분 연자분들도 추가로 저희가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노무라든가 아니면은 보험 관련해가지고 또 저희 치과의사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 부분 관련해서 그 서울의 치과병원의 그 보험 관련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노무사분을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연자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자 관련해가지고 국제사님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 사전 질문에 대한 응답을 네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외 연자가 3분이 초청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한소아치과학회 총계학술 대회는 총 61명의 해외 참석자가 등록하여서 국제학회 수준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일반 소아치과 학회에서 37명,
대만 소아치과학회에서 8명, 베트남에서 1명, 아랍에미리트에서 1명, 그리고 아시아 소아치과학회 임원진 1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에 걸맞게 다양한 나라의 해외 연장을 초청하여서 학술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레나 오카와 부교수님은 일본 오사카 대학교 소아치과 교실에 계시고요. 하이포포스파타지아에 대한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강의를 준비하셨으며 젊고 뛰어난 연구자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소아치과학회 임원이자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류시앙이 박사와 비린더 고열 박사도 초청되었습니다. 이 두 연자는 오는 4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PDAA 임시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였으며 대한소아치과학회 학술대회에서도 강연을 통해 소중한 직연을 나누었습니다. 소아치과 학회가 끝나고 내일 개최되는 이제 PDAA 임시총회는 현재 PDAA 회장직을 맡고 계신 서울 삼성병원 소아치과 박기태 교수님의 주관하에 신흥 본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한소아치과학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순조롭게 진행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외 연자 그리고 해외 학회와의 국제적인 교류는 국내 소아치과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아시아 소아치과학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학교는 국제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개국 이상의 국제학교를 저희가 신고하고 또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사전 질문 드린 거 작년은 때 한글 전문기였으니까 거기다가 소아치과 미래를 열다였고 올해는 이제 국제학회다 보니까 영어로 하면서 이제 퓨처가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저희 이제 소아치과가 항상 모토로 삼고 있는 게 미래죠. 근데 아이들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소아치과 의사들은 현재를 보지 않고 항상 미래를 보고 진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퓨처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장, 네, 뭐 저희가 그냥 역사적 histori적으로 지금 여성회장이 처음이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회장 업무를 하면서 성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여성회장이어서 뭐 달라졌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조금 그냥 개인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어떤 업무를 또 우리 의사님들하고 교감을 할 때 조금 더 생생한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제가 임기 동안 하고 싶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잠깐 이렇게 이게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이걸 좀 인상 깊게 들으셨나 봅니다. 물론 행위 신고센터 이런 거를.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업무 중에 홈페이지 개편이 있었고요.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이제 주요하게 저희가 이제 넣으려고 했던 게 우수회원 찾기 홈페이지에서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그 기능이 없어서요. 네, 가까운 내 지역에 우리 동네 소아치과 전문의 찾기라든지 우수 전문의 찾기라든지 이런 기능이 없어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넣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런 회원들에게 의료질서 문화등의 신고센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제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 저희 소아치과 홈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 그 기능들이 워낙 많고 복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좀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정도 지금 계속 논의를 많이 하고 또 업체성적인 문제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학회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영리 기관이라면 뭐 과감하게 투자하고 여기서 얻을 수 있으면 뭐 투자한다 이렇게 될 텐데 저희는 아무래도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 또 너무 또 과도한 또는 과감한 투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떤 최대한의 회비를 좀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뭐 의견들은 컨센서스 많이 형성이 된 것 같고 이제 거의 업체 선정과 준비 단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넣고 싶었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수회원 찾기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계속 논의를 많이 해서 이제 최근에 그 규정을 마련해서 통과를 시켰고 이제 뭐 공고를 통해서 이제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춘 전문의와 인정이 이를 대상으로 저희 학회의 활동을 충분히 하고 어떤 그 충분한 학술 활동을 하고 회원으로서 활동을 충분히 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수 전문의와 우수 인정이를 주는 그런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미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미래적인 부분을 강조하고자 그런 슬로건을 사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 보시면 뭐 디지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등기능 장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추가되어 있고 투명 불령 관련된 부분도 추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치과신문의 변호선 기자입니다. 그 내일 학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학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중간 해에는 그 회장이 있는 그 국가에서 임원진들이 모여서 중간 회의를 합니다. 특별히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이름만 인시총회일 뿐이에요. 네네네. 인터린 영어로는 인터린 미팅. 중간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PDA 학회를 했었고 내년에 학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그 중간회여서 박기태 교수님이 PDA 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회장 국가에서 임원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이제 임원회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DA 관련된 인원들도 오셨지만 네. 저희가 일본이랑 대만학회랑 MOU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이랑 대만학회 회원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 학회하고 그다음 사우디 쪽 분들이랑 홍콩 분이랑 추가로 더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시면 강연이 제일 앞페이지에 4페이지와 5페이지에 걸쳐서 강연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은 하나도 준비한 입장에서는 하나도 빼고 싶지 않다. 네, 모든 게 다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회원들을 위한 강연이라고 하면 여기 클리니컬 토픽 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저희가 좀 더 인상적인 부분에 강조를 해가지고 회원들이 관심이 있고 회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안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제시해주는 그런 강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특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제 다 이제 청취를 했기 때문에 들어보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호기심이 있고 물론 이제 토요일 그 강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임상인들이 참석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참석하신 분들은 다들 만족하셨습니다. 있습니다. 5번, 6번, 7번 외에 저희가 많은 업체 MOU를 하고 있는데요. 성격이 조금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MOU들이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소아치과학회 추천 또는 승인을 좀 그런 걸 요청하는 그런 MOU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술위원회, 학술수업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제품들을 평가하고 또 거기에 맞는 승인이라든지 추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5번 항목의 신흥과의 MOU는 그거랑 조금 성격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신흥에서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그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있는데 그 크라운이 아무래도 소아치과학회에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완성품을 평가한다는 것보다는 처음에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데이터를 저희도 주기도 하고 어드바이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곳으로 해서 저희가 신흥과 MOU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 비용은 한 3천만 원 정도 비용까지 저희가 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6번 TNS와의 MOU는 TNS는 그 세라핀이라고 하는 브랜드명을 갖고 있는 투명 교정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제 학교와 그 작년 2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 MOU가 돼 있는 업체였는데요. 올해 새롭게 다시 MOU를 맺게 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신흥과 마찬가지로 이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학회에서 학회 연구기금이 좀 있는데 거기서 일부를 이제 펀딩을 하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현물로 펀딩을 좀 해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교정 치료에 있어서 이 환자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연구하는 그런 이제 MOU를 맺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령 메디앙스와의 MOU 부분은 이게 조금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메디앙스 회사입니다. 분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메디앙스 회사는 저희가 한 20년 넘게 저희 소아측 학회랑 매년 관계를 맺고 또 저희 학회에서도 고령 공로상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학회원 중에서 여러 가지 학회 발전에 공로를 주셨던 분들에게 상을 주고 그 상에 대한 그 상금을 고령에서 사실은 기증을 기부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관계가 사실은 이제 다 종료가 됐고 저희는 이제 따로 공로상은 저 학회에서 드리기로 했고 메디앙스 회사랑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저희가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승인이나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MOU를 이번부터 다시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 올해 오늘 비단 간담회 끝나고 오후 시간에는 신흥과 또 TNS와 또 MOU 또 특정식도 이 자리에서 아마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8% 하고 뭐 요 4개 회사들은 기존에 2-3년 최소 2-3년 전부터 계속 매년 MOU가 진행이 되어 있고 저희가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뭐 3년 혹은 5년 회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도 애니얼리 리뉴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무조건 MOU를 맺었다고 승인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MOU를 맺었더라도 그 상황들을 다시 또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승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한 대부분은 그 저희가 주관해서 먼저 MOU를 하기보다는 이제 업체나 이쪽에서 MOU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무조건 MOU했다고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MOU 자체 시작할 때도 내부적인 부분 충분히 해서 충분히 학회와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보고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저희가 여기 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희귀질환 3주기 결과 발표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 참여자이신 조 의사님이 손재성 교수님이 주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 관련해서 부분은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희귀질환 관련한 심포지움을 세션을 열어서 진행을 했고 지금 어제도 그 희귀질환 관련 세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연구 결과가 많이 산출이 됐고요. 그중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은 사회 경제적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뭐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치과 치료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비보험 진료로 돼 있고 정부의 뭐 희귀질환 지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은 치과 질환들이 거의 되지 못한 상황이고 설령 저희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많은 한계가 사실 있었고요. 설령 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지원이 보험 체계 내에서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비용 추계를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이 이제 어제 발표가 됐었는데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이 비보험 치료에 대한 내용이었고 뭐 1인당 적게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뭐 3, 4천만 원 정도까지 그런 본인 부담금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얻어서 이제 발표를 했고 향후 여러 가지 그 정책 제안서들을 좀 만들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관련한 이런 연구기관들의 올해 내에 연구 제안을 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원고를 제출해가지고 발간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희귀질환 관련해가지고 소아치과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고를 하고 진행한 것도 확인해 주시면 같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회원들 중에는 이제 모르고 했다가 이제 환불을 하거나 이제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등록 인원 숫자가 조금 줄어든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학회도 확인을 해보면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가 등록 일자를 잡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그쪽에서 보수교육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걸 신청을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자들이 조금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작 날짜도 조금 더 늦게 했고 그 다음에 끝내는 날짜도 그에 반해서 늦게 하다 보니까 일정에는 차질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소아치과 학회 회원분들이 워낙 충성도가 높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로 많이 등록해 주시고 이러지 않으셨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 등록 숫자는 근데 그분들은 또 훨씬 예전보다 많은 비용을 아니요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회비를 내신 거죠. 그분들 그동안에 내고 그분들은 그 기간에 가입을 하시고 네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냥 또 추가로 내신 그렇죠. 일단 상황을 좀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사전 등록 기간 내에 못했던 거는 좀 상황 좀 보시다가 그래도 학회는 가야지 들어가야지라는 마음으로는 오신 분들이 많지 않나. 이것처럼 저희가 대만이랑 일본이랑 MOU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제 학회에 서로 이렇게 그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연자가 가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연자가 저희 쪽으로 오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서로 관심이 많고 또 알고 계시듯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런 저출산 문제라든가 고령화 문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 문제에 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학회를 가보면 소아치과 학회임에도 그런 노인과 관련된 연재들을 많이 또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강정민 교수님이 가셔서 대만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런 저출산과 관련된 또 강연도 진행을 하셨고 서로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유사한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지만 또 세부적으로 보면 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네, 한번 나라마다 이제 저출산이라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나라마다 대응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일찍이 저출산 문제를 겪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리어스 충치 이외에 아이들의 건강한 구강 기능 발달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뭐 질병의 진단 그리고 치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많이 발달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도 더 출산율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율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도 뭐 비용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예방 쪽에 충분히 좀 진료비를 받아서 그런 걸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제 대만은 좀 크게 요즘 좀 걱정하는 게 젊은 이제 대학교에 젊은 교수가 없어서 되게 일하는 데 모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난이 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까지는 조금 1년간 준비 단계였다고 생각되고 그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하반기에 조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수요용제도 정착시키는 것과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거기에 어떻게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담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소아치과가 최근에 정말 요즘 모든 치과 의사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경기가 어렵다 했지만 지금까지는 30년 개원 생활 중에 최고다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소아치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해서 그래도 이제 뭐 경제가 어려운 거랑 뭐 이런 거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최소한으로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확보하고 좀 더 개원 생활을 조금 더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같이 서로 고민을 좀 하고 뭔가 좀 회원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학회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부언을 좀 드리면 저희가 새 회장님 되시면서 많이 또 관심 가졌던 게 소아치과 학회 홍보였습니다. 그래서 홍보 이사님께서 홍보 저희 학회 내에서도 예산도 좀 편성했었고 이번에 인스타그램도 좀 늦었긴 했지만 또 개설도 해주셨고 바로 다음 주에 이 자리 코엑스에서 베이비 페어가 굉장히 크게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홍보 이사님과 홍보위원회 중심으로 한 많은 분들이 또 직접적으로 부스를 또 들어가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런 홍보 활동을 통해서 학회원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소아치과 학회원들이 소아치과 의사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그만큼 학회 원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들이 소아치과 의원들도 찾아올 거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비 페어 참여가 처음이신가요? 네, 이번에 자충우동이 많았는데 그리고 그 베이페어 관계자 분께서도 제가 비영리복입니다. 되게 처음에 당황하시다가 저를 도와주시고 저도 아직 다음 주 준비이긴 한데 그런 거 가서 홍보도 하시고 뭐 이렇게 진료 상담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러시나요? 일단은 보호자들을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 그 대상분들이 젊은 엄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할 것 같은 두 개의 주제로 짧은 미니 강의를 2시간 간격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충치 연계 만들기랑 우리 아이 얼굴 이쁘게 만들기라는 주제로 미니 강의를 저희가 8분에서 10분 정도의 강의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Q&A를 해서 러닝타임이 한 20분 정도의 러닝타임으로 저희가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신 부분을 이제 사진과 관련된 신생아라든가 4세 이하의 어린이에 관련된 뭐 구강 관리 제품이라든가 전신적인 뭐 그런 제품이라든가 뭐 장난감이라든가 보통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전에 킨텍스에서도 했었는데 코엑스를 킨텍스에서도 취재 옛날에 했었거든요. 한달 전에.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비영리적인 뭐 구강보건의 날 행사라든가 뭐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는 홍보를 나간 적이 좀 있기는 한데 이번에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나간 거는 그러면 어떻게 부스비를 내시고 네, 부스비도 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서 이제 활동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영유아도 있지만 이제 소아 청소년 대상의 그런 예를 들면 학습, 진학 뭐 이런 상세한 그런 거는 이제 구강의 이런 부분이 잘 에어웨이나 이런 확보가 되면 학습 집중도가 높아지는 그런 것도 조금 확장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내용들이 논문적으로는 사실은 뭐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과 집중도가 관련한 논문들이 학회지에 발표된 적도 있고 해가지고 좀 고려해보고 사실 그런 결과가 있으면 굉장히 엄마들이 뭐 충치가 많을수록 학업 성적이 낮다 뭐 이런 결과가 만약에 있으면 아주 열심히 치료를 받을 것 같긴 한데 집중도 관련해가지고 사진 찍으실까요? 네. 같은 식으로. 조직에 가까이 교수님들이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심장 초음파하는 선천성 신기형하는 수학과 선생님들이랑 많이 상의를 했고 수학과 선생님들이 우리가 써도 괜찮던데요 하니까 서울대학교 청소년과 선생님들은 소아심장이 괜찮다고 하네 이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요 여기 뚫고 저기 뚫고 서로 근거가 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몇 년 안에 수학 라벨도 풀리고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하면 점점 더 비밀 언덕이 많아지면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할 것 같다. 지금 한개 정도만 더 볼 수 있거든요. 혹시 플로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물론 IB가 수학까지는 틀렸다고 기대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약을 IN형과 또 다른 레벨일 것 같은데 이다줄라도 똑같은 레벨이 여쭤보는데 이다줄라도 지금 IN을 쓸 수도 있습니다. IB로 허용된 약을 IN으로 쓰는 건 문제가 없는지 또는 이다줄라를 제가 P로를 쓰고 싶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IB까지만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니까요. 그래서 용법 용량대로만 약을 써도 환자 치료하기 힘들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IRB 심의를 받고 그걸로 식약처를 심사를 받는 겁니다. 허가에 사용 신청이 있어가지고요.